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태화시장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통합 배수 펌프장과 고지 배수 터널 공사가 당초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공사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태화시장 상인들은 장마철을 맞아 또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태화시장. 침수 피해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통합 배수 펌프장과 고지 배수 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성안동과 무주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통합 배수 펌프장으로,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고지 배수 터널을 통해 태화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공사입니다. 태화시장으로 집중되는 물을 이원화시켜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공사 모두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먼저 통합 배수 펌프장은 예상치 못한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 작업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고지 배수 터널은 경사면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거쳐 9월이나 10월쯤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공사 연기 소식에 한숨만 깊어지는 태화시장 상인들. 신임시장과 구청장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각 상가에 침수 지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차수벽을 100% 해주시면 좋겠고, 양수기도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온다면 각 동에 배치를 시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해서 항상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구청은 통합 배수 펌프장과 고지 배수 터널 완공 시점 연기는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사 완료 이전까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상습 저지대 침수 구역인 태화시장 일원에 부서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차수판을 설치하고 인근 하수도 준설도 완료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 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년간 침수 피해로 지칠 대로 지친 태화시장 상인들을 위해 두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구청. 김영길 중구청장 인수위 실국별 업무 보고에서 통합 배수 펌프장과 고지 배수 터널 공사가 보고되면서 신임 구청장이 이들의 아픔을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체육과 청년, 장애인과 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보좌관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어제 열린 시장직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체육과 청년, 장애인과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과 현실 문제 청취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특별 보좌관을 두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울산시의 무분별한 복지는 울산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된다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운영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광현 앵커의 이슈인 뉴스에서 안효대 인수위원장을 만나 주요 이슈들을 들어봤습니다. 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안효대 위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당선인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는데 애 많이 쓰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인수위원장 맡으시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네. 매일 이제 활동 상황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그동안 하셨죠? 참으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일 10시부터 5-까지 네. 그야말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중간에 또 현장 점검도 하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구라, 그다음에 중구 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예. 어제도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백서를 만들어서 네. 또 우리 울산 시민들께 공개를
할 것입니다. 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백서를 또 만드는군요. 아, 그럼요. 예, 네, 시간도 만들어서. 짧고 기간도 짧고 이제 그 당선인께서 말이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마구 누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간이 좀 짧은 게 흠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예. 네. 자, 인수위원 12명의 자문위원단도 75분이세요. 네네. 어느 정도의 성과를 운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 이상의 성과를 해도 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의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대표 되신 분들, 또 직능단체 대표신 분들, 그다음에 사회단체 대표,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그다음에 뭐 장애인 단체 이 총망라해서 다 모셔서 예. 그분들을 가지고 계시던 그 뭐 정책들 또 건의사항 받아서 실제 아주 내실 있게 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당선인이 현장에서 하는 발언에서 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계획하고 추진하던 사업들을 대부분 백지로 돌리거나 180도 이게 수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인수위원들하고 다 입을 맞춰서 내놓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 뭐 저도 참 뭐 이 회의하면서 놀랍습니다. 지난 한 8년간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당선자께서 가지고 있는 그 울산 시정에 대한 철학, 또 울산 시정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 저도 뭐 회의 진행하면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들부터 이 업무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받고 또 질의응답도 하지만 예. 해보면은 그 이 지금 당선자님의 어떤 그 업무 파악 능력이라든가 예. 추진력은 정말로 놀랍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들 울산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를 기대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해 네. 봅니다.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분이고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열정도 대단하고 열정도 있으시고 네, 네. 추진력도 가지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민선 7기 주요 사업 중에 전년 수정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많아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불경 메가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불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울산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잘못하면 부산으로 이렇게 흡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불교 메가시티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 울산에 도움이 되는 또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차에서 본다면 이 불교 메가시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 또 부의식 그 해상 풍력 발전 예.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근원적으로 에너지 사업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면 이제 울산시에서도 그 입장 정리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예. 우리 어저께 다녀왔던 이제 뭐 그 중부 사방수 부지 예.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청년들이 예. 좀 즐겨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 꿀잼 말씀. 도시 만드는데 쓰겠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울산이 뭐 대표적인 노잼 도시라고 말씀을 젊은이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즐기고 예. 그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시장도 지금 이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우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사업하던 것을 좀 재고를 하고 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반구 대함각화 전략도 전면 수정을 하겠다. 문화재청만 믿을 수 없고 또 대구시에 끌려다니지 않고 김두겸 씨 벼랑 끝 작전으로 가겠다 이런 건데 자 우리 벼랑 끝 작전 잘 먹혀 들어갈까요? 이 반구당학화 문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1995년도에 국가 문화재로 예. 285호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건 뭐 30년 가까이 예. 아직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 문화재 보존 문제와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물,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 예. 같이 병존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네, 이 근원적으로 이 문화재 보존은 국가에서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이게 중앙정부도 환경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국토부, 또 이게 뭐 대구시, 경상부도 여러 기관이 서로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울산시에서 하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 국가문화재는 정부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 안전한 물, 그 깨끗한 물이 먹는 문제는 울산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앙정부에서 보전 문제와 예. 맑은 물 공급 문제를 같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자, 기대가 큰 울산 시민들에게 마무리 말씀하시고 마치죠. 울산 시민 여러분, 우리 울산을 잘 사는 울산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더 높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꼭 물어봐야 돼요. 안효대 위원장은 이 숙제 마치고 어떤 행보를 하실 겁니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예. 지금 인수위원장으로서 인수위원회를 잘 이끌어서 네. 우리 당선자에게 7월 1일 취임하면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제 역할이다 보고요. 예. 만약에 저에게 울산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기회가 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으신 안효대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끝까지 애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내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공보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가 오늘 발족합니다. 새 미래에 참여하는 의원은 48명이며 김기현 의원이 방장을 맡고 간사는 첫 세미나 이후 선출해 운영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새미래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인 민생경제와 기후에너지, 인구 변화 등을 핵심 아젠더로 정하고 2024년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한 대안과 해법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김 의원의 공보 모임 발족에 대해 차기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불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민간 투자사들의 발전 사업 허가가 완료됐습니다. 투자 운용사인 CIP와 개발사인 COP 코리아는 최근 520메가와트급 울산 해우리2에 대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투자사들이 제출한 13건 6.6기가와트 규모의 불식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민간 투자사들은 환경 영향 평가와 전파 영향 평가 등의 인허가를 내년까지 완료한 뒤에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과 금강방송 등 전국 중소 SO방송 8곳은 어제 KT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콘텐츠 발굴 등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 SO방송과 KT는 방송 권역 사업 활동에 있어 상호 존중하고 디지털 인프라 공동 구축과 기술력 공유, 지역 네트워크 콘텐츠 공동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우 중소 SO 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이 유료 방송 시장의 동반 성장 등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강국현 KT 시장은 향후 디지털 전환 성장과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0대 교사를 폭행해 무리를 빚은 울산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강제 전학 조치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 1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31일 옆반 담임인 50대 교사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해당 교사는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피해 교사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되면서 4월부터 전국적으로 일본 뇌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울산에도 올해 일본 뇌염 매개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모기 많은 여름철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일본 내염을 전염시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울산에도 지난 17일 실시한 감염병 매개모기 밀도 조사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돼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염에 감염되면 열이 나는 등 가벼운 증상을 동반하지만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 내염을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심할 경우 혼수 상태에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에서 30%에 이르는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내염은 아직 주의보 단계지만 빠르면 7월 말에 경보까지 발령될 수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일본 내염은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모기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의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일본 내염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기후환경 네트워크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올해 온실가스 상담사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온실가스 상담사는 지역환경 활동가를 중심으로 41명으로 구성됐으며 온실가스 진단을 희망하는 가정과 상가를 방문해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감축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진단과 상담을 받는 가정은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전 시 1kW시당 3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확산되자 북부경찰서가 NH농협과 함께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범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번 대기표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북부경찰서는 협업 체계를 중울산 농협 본점을 시작으로 농소 농협 본점, 아진 지점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 이후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남목 감나무골 체육공원 야외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운동교실은 전문 강사와 함께 걷기 운동과 생활체조 등으로 진행되며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매주 4회 운영됩니다. 야외 운동 참여 희망자는 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문의하면 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동구 미포초등학교에 참 좋은 놀이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포초의 참 좋은 놀이터는 울산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와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됐습니다. 특히 설계 단계부터 학생 자치회 워크숍과 학생 투표 등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성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